자, 현대 사회에서 로봇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가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연구를 처음에 시작한 것은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하중을 들어 올리거나 또는 무거운 장비들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이 하중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대신해 줄 수 있는 장비,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그 일반적인 제조 현장에서 그 바닥에 있는 물건을 들어 올려서 다른 곳에 장착을 하거나 하는, 또는 뭐 물류나 이런 여러 가지 산업 현장으로 확장할 부분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호공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주백석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기술은 웨어러블 로봇 구조를 활용한 하지 보조 장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기술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 기술이 어떤 식으로 개발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보이는 그림이 이 연구의 전체적인 개요를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연구는 그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많은 그 근력과 관련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세가 아주 불편한 자세로 장기간 활동을 하거나, 또는 물건을 나를 때 고중량의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하는 자세에서 허리나 다리 또는 팔에 많은 부상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부상을 도와주게끔 하는 그 보조용 로봇을 개발하는 게 이 전체적인 로봇 과제의 그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크게 세 가지 기술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우선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구조로 채용을 해서 하지 쪽에 부착을 해가지고 그 작업자가 구부리고 있는 어정쩡한 자세를 장기간 유지해야 할 경우에는 일종의 의자와 같은 역할을 해서 그 근력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또는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는 그런 동작을 반복적으로 해야 될 때 이 근력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 상지와 관련되어서도 일종의 보조팔이 되어서 무거운 물건을 대신 들어주거나, 또는 불편한 자세를 오래 지속되게 하는 것을 막아주게끔 하는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할 때 그 근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이런 동작을 도와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기술들의 조합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연구는 크게 세 개의 연구팀이 함께 협업을 해서 기술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금호공과대학교에서는 그 하지 자세를 보조할 수 있는 그런 하지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을 하였고요. 상지와 관련된 그 보조 로봇은 그 고려대학교에서 연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이 연구 결과를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그 외부 기업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금호공과대학교에서 개발한 하지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로봇은 크게 그 패시브, 수동형 타입과 액티브, 능동형 타입의 로봇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 두 가지 로봇에 대해서 각각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패시브 타입의 하지 보조형 장비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작업자가 하지 쪽에 착용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의 그 기능은 이제 다음 장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어정쩡한 자세, 일종의 기마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자세를 장기간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 위쪽에 있는 볼팅 작업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상황에서는 일종의 의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가운데 있는 그 가스 스프링이 존재해서, 여기서 이 가스 스프링은 그 락킹 펑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잠금 장치를 사용했을 때는 의자처럼 사용을 해서 그 마치 어정쩡한 자세가 아니라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고, 두 번째, 이게 스프링이기 때문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작업을 반복할 때에는 그 근력의 스프링을 통해서 그 일어나는 작업을 이제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장비의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근전도 센서를 활용한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허벅지 근육의 안쪽과 바깥쪽에 두 개의 근전도 센서를 달아서 장비를 착용하기 전 그리고 장비를 착용한 후에 근육의 활성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비교를 했는데, 오른쪽 사진처럼 그 장비를 착용하기 전에는 이제
이런 자세, 그 기마 자세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의 더 오른쪽 그림은 장비를 착용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두 개의 표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왼쪽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표는 어떤 하중을 들지 않고 맨몸으로 하중을 들지 않고 작업을 할 경우에 왼쪽 그래프 중에서 그 파란색과 주황색, 그 중에 더 왼쪽 파란색과 주황색은 두 개의 근육에 부착된 EMG 센서의 근육 활성도입니다. 그 중에 가장 왼쪽의 두 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하지 않을 때의 근 활성도이고요. 왼쪽 그래프의 오른쪽 그림 두 개의 그래프, 막대 그래프처럼 내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을 했을 때는 근 활성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근 활성도가 작아졌다는 건 힘을 들기 위한 노력을 덜 했다는 거죠. 즉 힘이 덜 든다는 뜻입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에는 작업자가 10kg이라고 하는 높은 하중을 들고서 작업을 할 경우입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의 왼쪽 두 개의 막대 그래프는 수치가 상당히 높죠. 어정쩡한 자세로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근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육의 에너지가. 그렇지만 오른쪽의 더 오른쪽 막대 그래프처럼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한 경우에는 이제 근 활성도가 많이 작아져서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좀 덜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단순히 그 앉는 의자의 기능 또는 스프링의 기능을 벗어나서 능동적으로 더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근력을 액티브하게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보조용 장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액티브한 타입의 그 하지 보조 장비에 사용되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 SEA라고 하는 Serial Elastic Actuator, 직렬 탄성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직렬형 형상의 스프링에서 보통 로드가 가해지면 스프링이 압축이 되죠. 그런데 이 압축된 상황에서 우리가 액추에이션을 더해서 압축을 추가로 압축시킬 수 있는 그런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이 앉았다가 일어나는 작업을 하고자 할 때 일단 스프링이 압축돼서 다리를 밀어주지만 이 상황에서 모터를 한 번 더 구동을 시키면 더욱 힘차게 스프링을 압축을 시켜서 더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게 SEA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기계공학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기구 중에 한 가지인데 급속 귀환 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용되는 그 SEA라고 하는 액추에이터는 그 직선형 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무릎 관절 주변에 회전 운동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액추에이터를 직선으로 밀어줬을 때 이를 어떻게 회전시킬 수 있는지 그 변환 과정을 이 급속 귀환 장치의 메커니즘을 활용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SEA의 구체적인 디자인과 그 변형 측정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왼쪽은 이제 자세한 그 각각의 명칭을 소개를 하고 있고 오른쪽 그림에서 1번, 2번, 3번의 순서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1번처럼 1번 그림의 아래쪽에 이제 동그란 부분이 무릎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1번이 무릎 아래쪽에 그 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과 같이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게 되면 2번 링크 구조에 의해서 스프링을 압축하게 되고 그럼 이 압축된 것을 3번에 있는 모터가 한 번 더 압축해주는 그런 그 원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얘가 얼마나 압축되었는지를 파악을 해서 얘가 작업자가 일어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액추에이션을 더 해야겠죠. 그래서 작업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그 센싱 역할로 엔코더 휠이 장착이 돼 있어서 그 변형을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는 작업자가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SEA가 장착된 것을 전체적으로 착용한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은 3D 모델에 해당하는 것이고 오른쪽은 실제로 제작된 SEA의 그 형상과 사람이 착용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전체적인 워킹 프로세스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개의 허벅지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장착되어 있는 이 모습에서 가장 왼쪽의 그림은 사람이 딱 서 있을 때죠. 서 있을 때는 스프링이 전혀 압축되지 않고요. 이 그림에 있는 프리 레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앉았다가 일어났다 하는 그 무릎이 많이 굽혀져 있을 때는 스프링이 압축되어야 하지만 보통 걸음을 걸을 때는 약간은 굽혀지지만 이때는 이게 압축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걸음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 그 자유롭게 노는 구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프리 레인지고요.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면 이 프리 레인지까지는 무릎이 굽혀진 상태가 되고요. 이것보다 더 이상 무릎이 굽혀질 경우에는 이제 스프링이 압축되는 것이죠. 가장 오른쪽 그림이 이제 스프링이 확실하게 압축되는 상황이고, 스프링이 압축되면 이 스프링에 의해서 무릎을 펴지게 하는 액추에이션을 가하게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모터가 회전을 할 경우에 스프링을 아래에서 미는 것과 더불어 위에서도 또 한 번 눌러줘서 일어나는 의도를 가졌을 경우에는 더 힘차게 밀어주게끔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소개했던 부분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소개를 시켜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작업자가 실제로 착용한 모습이죠. 자, 지금 상태에서는 낮은 속도로 굽혔다가 폈을 때 그 위에 액추에이터가 이 스프링을 눌러주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굽혀서 아래에서 스프링이 밀려 올라가지만 하나 더 위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는 위에서 스프링을 한 번 더 눌러주는 것이죠. 자, 이거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압축 작용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모습은 이제 압축이 다 된 다음에는 이제 이 스프링을 위로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무릎이 굽혀져 있을 때 위에서 스프링을 압축시켜서 더 힘차게 편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실제 어떤 박스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액추에이터가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요. 이와 같이 작업을 할 때 이제 무릎의 하지 쪽에 작용되는 하중을 최소화시켜서 근육을 이제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 장비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소개하고자 하는 그 기술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다른 분야로 확장을 하는 것과 더불어 이 기술에 여러 가지 기술들을 더 접목시켜서 더 어드밴스된 기술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 동작 의도를 인식을 해서 내가 진짜 근력이 필요할 때 적절한 타이밍에 근력을 지원해야겠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들이 더 접목이 된다면 훨씬 더 어드밴스된 기술로서 확장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연구과제의 목적에 의해서 완전히 이 기술을 가지고 물건을 팔아서 만들 정도까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 이와 같은 기술이 적용 가능하다, 산업용으로 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까지는 충분히 해냈다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 이제 단가를 계산하거나 시장을 이제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수요처를 찾고 하는 일들은 앞으로 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